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님 모셨는데요.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었던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출산 장면을 네, 그린 홍성담 화가님의 네. 그림이신데 조금 보기는 불편하던데요.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네, 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저질이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저지라기보다 아니 정말 그런 말이 그죠.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전 여성 입장으로서 사실은 아, 좀 그런 저기는 좀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저기 에일리언 2라는 영화에 보면 네, 이게 영화계에서도 많이 네, 좀 천재적인 네, 장면으로 불리는 장면인데 왜 네, 맞아요. 그 시고니가 뱃속에서 괴물이 뚫고 맞아, 나오는, 맞아. 그러니까 애가 괴물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공포 영화에 많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섬찟함이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거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저는 그렇게 해도 뭐 오히려 새누리당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좀 오해 아이러니까란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요. 그 얘기 어떻게 얘기를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선 저질이라는 것도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몰랐어요. 네네. 제목이 골든타임. 그런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안 보니까 네. 그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제목이지 그냥 네. 궁금했는데, 그 텔레비전 드라마, 대중 드라마 제목 붙인 것도 네. 그렇고 골든타임 제목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드라마 못 봤는데. 그냥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라는 네, 것밖에 몰라요. 네. 네, 거기에 거기에 이제 한 분이 골든타임에 나오는 주인공의 얼굴이라고 해요? 네, 매우 그 드라마 내에선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마저도 그 박근혜가 출산한 네. 그러니까 미니 박 대통령이죠. 네, 네. 미니 박 대통령에게 경례를 붙인다라는 게 이제 네. 포인트고. 네. 그럼 그분은 화 안 낼까요? 누구요? 그 의사 아,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극중 캐릭터니까. 극중 캐릭터니까. 그리고 뭐 얼굴을 실제 그 배우하고 똑같이 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그 저질스러움도 계산된 의도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의도죠?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도 왜 키치적이죠. 예, 예. 키치적이죠. 근데 좀 키치적이라는 예, 싸구려 이발소 싸구려 그림 예, 같은 그런 예, 느낌. 예, 예. 민중미술 화가들이 자주 쓰는 기법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한 간호사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우연히 출연하게 된 사람처럼 이렇게 V자 그리고 있고, 네. 그게 다 이제 키치적인 기법이다. 네네 그런 기법이고, 같이 전시된 다른 그림들도 봤는데 역시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홍성담 화백이 원래 화풍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홍성담 화백이 그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뭐랄까 저는 이게 이제 그림을 평가할 때 좋다 안 좋다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림 뭐 도의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있을 네. 수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 된다 안 된다가 있을 텐데, 뭐 표현의 자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법적으로 문제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 잠깐 저 얘기 해드릴까요? 그 골든타임은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고충과 응급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MBC 드라마인데 그 중에 최인혁이라는 인물은 응급실의 의사로 환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치료를 해주는, 그 병원에서는 꽤 적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환자 치료가 최우선인 인물인데, 그래서 그냥 박근혜의 가 낳은 박정희를 패러디한 그 아기도 받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누구든지 다 가리지 않고. 왜 최인혁을 선택했는지는 저도 작가의 의도가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병원이 뭐 돈 되는 환자만 봤는데 이 의사는 아무 환자나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모습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군요. 절대자에 대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하시던 말씀. 오늘 표현의 자유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그건 쉬워요. 표현의 자유는 뭐 그냥 그래봐 다 해라.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사실 국민의 관계를 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뭐 선거부상 문제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뭐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모욕 그 죄가 되기에는 이건 뭐 그냥 잡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의 그림이고 네, 그림이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르냐 옳다 그르다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새누리당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분들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라 라는 말씀 좀 하나만 드리려고요. 네,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홍성담 씨가 이제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민중미술 작가로 80년대 굉장히 활동이 그렇죠. 많았죠. 예,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반대 그림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러한 그때의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비난.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렇죠. 예, 피해자고 3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가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민중해방운동사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실주의적이면서도 이렇게 그 기초적인 그런 이번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교과서에 좀 자주 등장하는 화풍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안에는 뭐 북한 찬양이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학생들이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고 그 임수경 씨 방북할 때 북한에서는 그 그림이 이제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크게 그려가지고 또 만들고 이제 그랬다고 해서 감옥에 3년 4개월을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림 자체가 문제될 게 아닌데 그 그림을 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냐 가지고 화가를 잡아놓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노태우 시절이에요? 그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지금 국제 그 암네스티에서는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국제 암네스티에서는 홍성담의 날이라는 그런가요? 기념일까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인권법 공부하다 보면은 그 그 대한민국 때 홍성담이라는 또 케이스가 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홍성담 씨,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그 북한 찬양인 것도 아닌데 이거 잡아놓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살인마의 연쇄살인범의 가족들이 그 살인마한테 막 욕지거리하면 그거 그 모욕죄로 처벌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죄 처벌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걸 막 도의적으로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걸 뭐 그때 도치 정권의 피해자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박정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군사 쿠데타가 일정하게 이제 복제돼서 여하튼 뭐 전두환 정권도 쿠데타 정권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네, 노태우 피해자 정권도 입장에서 그렇고. 고발을 했다. 피해자 입장으로 자기의 어떤 우선 증오심과 그런 증오심에 근거한 어떤 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어찌됐든 일정하게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후보까지 할 수 있는 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아시아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왔죠. 그렇습니까? 아시아의 마르코스 맞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많은 저기 인도의 여성 인도 뭐 태국 뭐 다 나라 기억만 나고 이름은 다들 잘 모르네. 네네.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표현의 자유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이걸 표현의 자유니까 무죄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별로 논의할 거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첫째 질문은 우리가 차제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저는 뭐 미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미학자인 왜 장미의 전쟁 쓴
저 몰라요.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갑자기 그 움베르토 에코, 예, 움베르토 에코. 에코가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예. 굿니스다. 굿니스라는 것은 선함, 좋음, 착함, 승화, 뭐 용서하는 마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술과 그 포르노의 차이. 그 포르노는 보면 불쾌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성의 영화, 성의 아트는 보면 인간의 본성에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아름답게 승화해서 했었던 그러한 아트의 장르다. 그래서 같은 섹스를 표현을 해도 포르노와 그 성의 영화, 예술적인 성의 영화의 구분이 그것을 본 사람이 불쾌하느냐, 뭐 또는 아니냐. 제가 뭐 표현이 설명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굿니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굿니스, 넓은 의미의 굿니스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한 차원 승화되면서 어떤 그 보는 사람 또는 즐기는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승화돼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이런 의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홍선담 씨의 그림은 1차적으로 보기에 많은 반응이 저를 포함해서 좀 불쾌하고 그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좀 화나게 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도 들고 좀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의 기법이 가면 그건 정치 포스터다. 어떤 승화된 예술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미학 평론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예. 예.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사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포르노 전 몰랐어도요. 사실은 보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정치 포르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준다. 근데 그럼 포르노는 그럼 예술이 아니냐? 그러니까 포르노적인 또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키치 기법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만화 리튼스타인인가요? 저 눈물 아주 되게 비싼 그것도 이제 그 대중 만화의 화풍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질스러움, 아주 평범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커다란 화폭의 담으로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기대치와 실제로 보는 것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보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것도 불쾌하진 않잖아요. 좀 뭐랄까 키치적이지 불쾌하진 않거든요. 그거 보고 불쾌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만화책. 그렇죠. 만화책 그렇죠. 뭐 앤디 워홀 처음에 그 캠벨숲 그렸을 때 특히 그 오브제 아트라고 하죠. 그 현실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화폭의 담으로서 해가지고 어떤 자본주의 실상을 고발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충격을 주는 거죠. 고발에 앞서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복제된 것들을 우리가 저도 난리 났네요. 이렇게 복제된 것들을 보고 있는 거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는 다른 그림들이나 사실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미술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화된 것을 이제 자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 홍선담 씨 그림은 좀 그런 거죠. 여성의 출산의 순간이라는 것이 정말 요즘은 뭐 달라져서 뭐 남편도 들어가서 본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참 이렇게 그렇죠. 수술실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는 있다는 것이 참 불쾌해요. 불쾌해 보여요. 불쾌하죠.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후보가 여하튼 결혼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인데 뭐 그게 중요한지 아니 결혼했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출산 장면을 남편한테도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팝복으로 적나하게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런 어떤 제가
저 미학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포르노의 기준과 아트의 기준을 그런 불쾌감, 증오심, 그 굿니스의 반대인 그런 거라고 움베르토 에코가 기준 그 기준에서 볼 적에 좀 굿니스가 아닌가 배드니스 아닌가 불쾌감을 주거나 화를 나게 한다라든가 그 좀 남을 증오심을 준다라든가 이것은 원래 예술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수는 그 예술의 정수는 그걸 봄으로 인해서 눈물이 난다든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든가 뭔가 좀 평화를 느낀다라든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 보편적 아름다움. 미학이라는 게 어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 얘기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느끼듯이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긋나면 포르노라고 볼 적에 혹시 포르노는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포르노도 사실은 그거 화나려고 보는 건 아니고 네. 포르노는 그 사람을 자극하려고. 그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포르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극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포르노라고 제가 정치 포르노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네, 정치 포르노. 또는 이것도 이제 정치 포르노 기법이다. 네. 뭐든지 기법 붙이면 뭐 다 용서된다. 뭐 그런 네. 얘기는 아닌데 정치 포르노인데 무슨 의미냐면 포르노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든 좋아하는 모양이든 좋아하는 뭔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물량 공세 그러니까 그거를 막 퍼부어줘서 그 감정을 계속 느끼도록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포르노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섹스와 관련된 게 제일 많죠. 네네. 네, 그래서 포르노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반복 아니겠습니까? 반복. 그런가요? 보여준 거 다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림 같은 거는 어차피 일회성이니까 반복 영화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예술의 장르가 반복할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제 말씀은 여러 작품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승화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뭔가 그 그림에서 뭔가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제 없이 자제 없이 뭔가 이렇게 조정 없이 그냥 확 느끼도록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 포르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그 70년대 80년대 직접적으로 군사독재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결국 이제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서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카타르시스. 예. 저는 오히려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림이 이제 좀 불쾌하고 이렇게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또 독재할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 자기가 상산한 그 아들이 독재자니까 결국은 그렇게 전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홍성담 씨가 박근혜를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저거를 보고 박근혜가 이런 인물이다. 아버지 독재자의 후광을 얻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고 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또 그 독재가 재생산되고 뭐 이런 의미를 그렇죠. 좀 고발하고 그걸 자극적인 기법으로 썼다고 해요. 키치적인 기법으로 키치적으로 정말 이발소 그림처럼. 그런데 요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반대 효과가 왜냐면 그게 너무 지나치면 마치 저렇게 김용민 후보가 왜 지난번에 막 선거 자기 총선 막판에 너무 막말을 하니까 그래도 저건 아닌데 싶으니까 사실 새누리당한테 도움이 많이 됐죠. 김용민 씨가 그때 막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거 8년 전에 그러니까요. 8년 전에 거의 반 개그맨 비슷한 활동을 할 때 했던 말. 근데 이제 여하튼 그걸 뭐 정치권이라는 게 진행에 유리한 것 같아 쓰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거꾸로 역풍을 사실 일으켰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보고 좀 그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정치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저 홍성단 씨가 박근혜 엑스맨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는데 이번 실패했다. 예. 거기 가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게 그림이 소비되는 통로인데 네. 사실 스페이스 99이라는 그 미술관에 걸려있던 여러 그림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사실 혹시 지난주에 미술관 가셨어요? 여기 홍성단 씨? 아니 아무데나. 지난주에 네. 저는 자주 가요. 자주 가셨어요? 저는 지난주도 안 가고 지지난주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미술관은 사실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언론.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일도 언론에서 보도 안 했으면 홍성남 씨가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뭐 알 리가 없죠. 그것도 사실은 보수적인 언론에서. 그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순진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저는 박근혜 지지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자체가 화가 자체가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2002년도에 왜 그 중학생 여중생 둘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을 때 시청 광장에서 구호가 이건 뭐 공중파 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fucking USA였어요. 뭐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온 국민의 분노를 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깔려 죽은 끔찍한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구호를 쓰면 안 되고 we oppose USA 그런 구호를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는 그걸 더 승화시켜서 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미군 철수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럴 수 있겠네요. 주제가 오늘 4가지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4가지 다 하긴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정치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론도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유불리를 잽싸게 잘 개선하는 건데 홍성담 화백의 마음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보수 언론으로 인해서 더 확장돼 갖고 이용당했달까?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그걸 문제 삼고 진보 진영에서 입 딱 다물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그거예요. 진보 진영은 일체 민주당도 그 그림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해주죠. 보호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왜냐면 그게 퍼지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김용민 때도 원래 정치권은 비굴해요. 그러니까 김용민 때도 그게 지금 정치인으로서 한 말이면은 사실 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 8년 전에 정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반 개그맨 비슷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리고 말 내용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게 라이스를 강간해서 살해하자 유영철을 풀어서 라이스를 강간해서 살해하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럼스필드, 라이스 한 명 또 앞에 또 있는데 부시였나? 그 세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하자. 그런가요? 그렇게 말한 거였고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앞에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들이 9.11 사태 무슨 이제 단속 예방한다고 잡아온 머슬림 여성들을 윤간한 그건 말할 것 좀 윤간한 사진이 돌아요. 돌았죠, 진짜. 그 사진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어떻게 미국 이럴 수가 있냐. 전우가 다 빠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영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영철이 한 게 강간 살해니까 그거를 남자 2명, 여자 1명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앞에 럼스펠드와 부시가 있는지 몰랐네요. 있었어요. 오늘은 얘기가 기니까 그냥 이 얘기만 더 하죠. 다른 건 그 다음 주에 하고. 얘기만요? 그림이 원래 핫한 이슈였으니까. 이게 다른 문제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저 민주당하고 진보 쪽에서는 왜 입 딱 다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진보 여성단체도.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네. 그 거꾸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 2년 전에 서해상 씨가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친노 세력이 이제 다수가 네. 친노 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네. 야권에서. 네. 근데 이제 전적으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지 않았으면 친노 세력은 뭐 패족이란 말을 쓸 정도로 한때 패족이라는 예, 예. 안희정 씨도 그 말을 썼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죽음으로써 사실은 친노를 살린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노 대통령의 후광에 속에서 정치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노무현 관장사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결에 노무현 관장사 하지 마라. 관장사 하지 마라.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친노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한겨레 비판을 하고 한겨레에서 그 사과하고 그렇죠. 서해성 씨 거기서 빠지고 다 이랬는데 전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보호하기 위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쪽의 우상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그 정치적 그러니까 시각적 욕설을 한 건데 피해자로서 XX 이렇게 시각적 욕설을 한 건데 그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우상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비판을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관장사 그 말도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친노가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친노분들이 쥐박이란 말 자유롭게 쓰고, 그럼 왜 노무현은 안 되고, 네. 왜 쥐박이는 되냐? 네. 그건 단지 우리 편이기 때문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면 이제 노무현 좋고 이명박 싫다라는 그런 뜻의 말이라면 그거를 뭐 마치 도의에 어긋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뭐 객관적 결국엔 그 서해성 씨도 결국엔 그냥 주관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 관장사라는 표현이 문제인데 친노 세력이 너무 실제로 또 관장사도 했어요. 너무 심하게. 뭐 지금 또 막 앞을 좀 달리시긴. 저 달리겠죠. 아니 요즘은요 얘기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해성 씨도 친노 아닌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러신다. 근데 그거를 그 말 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마치 도의적으로 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큰 죄를 진 것처럼 들고 나와서 막 비난하고. 노무현의 신격화. 지금 박근혜도 신격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이 지난주에 이제 미디어 투데이에 실렸는데 2개의 관장사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도 지금 관장사를 한 거고 친노 세력도 결국 이제 관장사를 한 거고. 네. 정치적 이득을 이유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그래서 우선 홍성담의 그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래서 홍성담의 그림을 비유하려면 이 노무현 관장사란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과거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진보 논객은 제가 어떤 TV 토론에 나왔어요. 이랬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뭐 김태호, 홍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김광진 의원도 막말을 했어요. 그 토론 주제를 했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인데 그분은 제가 쭉 보니까 그 진보 쪽에서 막 막말한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태호만 막 욕하더라고요. 그건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 홍어 그 다음 단어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식의 저기를 다 하니까 이게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요는 저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첫째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근거로 일단 홍성담 씨 개인의 아픔
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된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와 관계와 상관없이 그 개인이 왜 이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을 뿐이 없었는지에 대한 언론의 조명은 전혀 없었죠. 그럼요. 예, 그분이 너무 그 점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민주당하고 그 안철수 쪽은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민주당도 빨간 노란색을 잘 옛날같이는 안 쓰더라고요. 그 노태우 아니 노무현 그 패족 뭐 이런 그걸 몰릴까봐 그런가봐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옛날같이 그 노란색을 안 써요. 안철수 쪽도 뭐 새가 약해서 이제 파란색을 잘 안 쓰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만 온갖 빨간색으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어떠냐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들은 겨울에 빨간색 코트를 잘 입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빨간색 코트를 안 입는 거야. 무서워갖고. 지금 한나라당 쓰는 색깔이 딱 크리스마스 빨간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거 저도 빨간색 그 자켓이 하나 있는데 아침 입고 나갈까 하다가 아이 뭐 왜냐면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다 텔레비 나올 적에도 다 빨간색을 두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을 쓰기가 입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롭지 못한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금 보세요. 여자들 빨간색을 안 입고 다녀요. 아니 그럼요. 무서워갖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목요일 날 무슨 심의를 했냐면 이건 좀 주제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기 검열하면서 살면서 문화가 죽는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넘사벽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속어라고 해가지고 주의 제재를 내렸어요. 넘사벽이 뭐예요?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넘지 누구도 못할 4차원의 벽, 넘사벽. 네. 누구도 이제 따라갈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 1등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서 몰랐네. 그래서 그 주의 조치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속어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이게 줄임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줄임말이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글자들이 다 언제부터 생겼냐면 트위터 하면서. 트위터 전에는 이제 문자. 네, 문자도 짧게 문자 80자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막 줄여서 쓰잖아요. 뭐 안습 이런 말 쓰는데 그거를 이제 속어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이런 걸로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순한 어떠한 뭐 습성이 뭐 파괴될 것 같다는 뭐 이제 그런 논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관에서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한다. 예. 그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됐을 뿐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냥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정치에 관해서 무슨 말만 하면은 아무리 작은 포럼과 작은 매체에서 얘기를 해도 엄청나게 큰 포럼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큰 포럼으로 나와버리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과도 현상.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그때 말에 쓰는 수위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말의 수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거기다 녹음기 갖다 내놓고 술 먹고 얘기하는 거 딱 녹음기 틀어놓고 그거를 이제 틀어주면 뭐 도의에 어긋난다 뭐 난리 나죠.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주로 어떤 대화들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포럼에 있었던 걸 큰 포럼으로 끄집어내냐면 바로 정치 관련된 대화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해요. 홍성담 화백에 대한 변명은 지금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과 박근혜 후보 측과 민주당 쪽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은 뭐 친노와 민주당을 뭐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친노의 많은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때 노무현 관장사란 말을 못 쓰겠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난하고 했거든요. 유시민 씨도 그랬고 그랬던 것이 결국엔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위축시키고 또 사람을 이제 신격화하게 되는 제가
그 글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성역을 만들면 누군가를 위한 성역을 만들면 그 성역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예, 그런 말을 썼는데요. 그건 참 민주당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정치 전략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자유 측면에서 한 얘기인데 그 말씀도 이제 설득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그런 걸 반성하고 홍성당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본인들의 그렇죠. 잘못부터 사죄하고 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그렇죠. 이분은 이러이러한 시대적 아픔이 있었던 분이니까 그분이 토해놓은 표현을 예술적 가치로 그냥 봐주자. 이런 정도는 해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박근혜 후보 측은요? 박근혜 후보 측은 저는 박근혜 후보 측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잘 대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당사자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여성의 좀 출산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부분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뭐 불쾌함을 이렇게 탁 털어놓는 건 뭐 좋았던 것 같고 지금 그 이상 그렇게 뭐 오히려 역풍 일어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역풍 일어날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언론은 어땠어요? 언론이 재밌죠. 언론이 경향신문조차도 그 수위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경향신문조차도 뭐 점잖지 못하다. 근데 그 수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산 장면 때문에 그래요. 출산 장면. 그러니까 수위를 넘었다는 게 이제 어떤 차원이냐는 건데 우아하게 표현을 못했다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싫다 좋다 저도 그림 좋진 않아요. 근데 옳다 그르다의 영역에서 다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 사설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 도의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이건 표현이 우아하지 못했다. 세련되지 못했다. 나도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 말이야. 뭐 누구나 뭐 저기 미약하시는 분들 다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이번이 글쎄 그렇게 박근혜 후보의 그 출연을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번으로 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끝인데 더 이상 뭐 정치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박근혜를 끝으로 이제 구정치에 우리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너무나 그 박정희 시대의 과거사의 망령에서 우리가 너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도 안철수 지지가 높은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가 GDP로 따지면 이제 10위이고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김기덕 황금사자상 받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정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본받고 싶어하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진짜 좀 민족적 자긍심을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이게 시대에 맞냐?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 선진국이 안 된 나라들의 지표 같은 거잖아요. 그치, 특히 지식인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모욕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에 많이 있는 일이고. 아시아권에 많이 있는 일이고 대기업 직장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압도적으로 안철수 지지가 높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분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이걸로 좀 우리가 박근혜와 박정희와 좀 굿바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나요? 이게 박근혜가 원래 정치를 했는데 박근혜 정치를 사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우파 측에서 이제 그 영웅들이 이제 다 없어지면서 사실 영웅이 필요해서 이제 데려온 게 사실 박근혜거든요. 그래서 또 찾을 거예요. 또 찾을 거라고 봐요. 지금 찾더라도 박근혜라는 그 캐릭터의 그
그 아이콘의 이미지는 정말 뭐랄까 그런 영웅을 찾기는 어렵죠. 뭐 이를테면 보수층에서 찾는다고 치면 너무나 독특한 그런 아이콘이라.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누가 있을까? 근데 여하튼 뭐 오늘 논의가 자꾸 딴 데로 갔는데 여하튼 그래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은 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다. 또 정치권도 좀 성숙해졌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뭐 지금 심의하시는데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번 홍성담 씨의 그림을 두고 표현의 자유 쪽은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거는 네, 뭐 그거는 다 다 우리가 그 상식선으로 정치권까지 그러니까 그것만도 굉장히 예를 들면 전두환 시절에 이거 그래서 잡혀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잡혀가기만 했겠어요. 못 돌아왔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국민의힘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했다. 이런 정도는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도 역풍이 일을까봐 더 이상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니까 뭐 불쾌하다 이런 정도로 끝냈던 이유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박경신 교수님이 그 문제제기 성기사진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경신 교수님을 지지했었던 이유가 그런 것 정도를 그 제재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후진적이잖아요.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그 국가 그러니까 옳든 그릇 그 그림이 옳든 그릇은 좋든 싫든 하여간 국가에서는 개입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 다들 그건 다 동의하는 거야. 네,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참 얻은 소득이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보수단체 뭐 5년 전만 해도 아마 보수단체에서 그 그림 두고 나서 난리 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한나라 새누리당 측에서도 많이 막았겠죠. 예, 뭐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역풍일까봐 그런 걸 보면 아무튼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게 대중의 힘으로 가는구나. 정치권이 대중의 눈치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중보다 정치권이 더 후지고 또 정치권의 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정치평론가들이 더 아직 진영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보는 것 같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안철수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있고 당선된 다음에도 계속 그 유권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 유권자의 성숙도를 사실 이번 저는 그림의 잣대를 보여준다고 보고요. 재밌는 트위터 반응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왜 뭐 지지도 플러스 뭐 가상 대결을 딱 내놨더니 유권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양념 키친 반, 간장 키친 간장 치킨 반, 양념 치킨 반 이렇게 주세요. 짬짜면 뭐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이 더 성숙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꼭 누굴 비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반반씩 하자는 게 민주당에서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처음 민주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했다가 뭐 문제 있다고 해서 걷어들였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놓으니까 또 거꾸로 친대면서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나온 거 맞죠? 반반씩 하자는 건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본선 경쟁은 안철수가 앞서고 그 야권 내에서의 경쟁력은 문이 앞서고 문이 앞서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 보여주는 반반씩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보면은 짬짜면 그렇게 보면 이제 적합도 보고 이제 본선 경쟁은 가상 대결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두 개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얘기고 이 안철수 측은 그래도 토론을 하다가 지지도 얘기로 지지도로 넘어갔으면 지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해야지 왜 다시 적합도로 돌아오냐. 이거는 이제 협상 도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선거가 야권 대표 뽑는 게 아닌데 사실은 둘 다 그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결국엔 박근혜 이길 사람 뽑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 유권자들이 그 현명하게 요즘 다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잘. 네. 근데 지금 지금 안철수 후보 등록하려고 뭐 군대 경력 뭐 증명서 때려갔대요. 여론조사는 지금 물 건너 간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11시 몇 분에 긴급 기자회견 하신다고. 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다 잘 되겠지. 유권자들이 똑똑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네.